안녕하세요, CNC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전 레슨 시에 꼭 필요한 척추라인 웜업 스트레칭 루틴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모든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죠. 특히 척추 라인이 더욱 뻣뻣한 느낌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준비 운동 없이 운동을 하실 경우에 운동 초반에 뻣뻣한 움직임으로 불편감을 느끼시거나 운동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겨우 몸이 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전 운동 효과를 많이 반감시키는데요.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뻣뻣함은 정도에 따라서 기상 후 1시간 이상까지도 움직이는데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이것을 모닝 스티프니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닝 스티프니스는 왜 생기는 걸까요? 크게 나누게 되면 노화로 인한 뻣뻣함과 저활동성에 인한 뻣뻣함이 나누게 되는데요. 인간은 모든 관절을 정상적으로 움직여주고 사용해줘야 관절 안에서 관절액이 분출되면서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계로 비유를 하자면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지만 관절에 노화가 생기게 되면 관절 연골이 건조해지게 되면서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관절액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뻣뻣함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화뿐만 아니라 관절의 저활동성 역시 장시간 해당 관절을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정상적인 분량의 관절액이 분출되지 않기 때문에 관절의 뻣뻣함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수면 시간도 평균적으로 긴 시간이기 때문에 뻣뻣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 오전 중에 관절의 움직임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무리하게 관절을 많이 쓰거나 예를 들어서 관절을 잡아주는 근육에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많은 힘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관절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관절액이 과도하게 증가되면서 해당 관절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관절에 물이 찼다라고 하게 됩니다. 체중을 버텨주는 무릎이나 발목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관절액이 특정 기준을 넘어가게 된다면 병원에서 관절액을 빼게 되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관절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휴식을 취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모닝 스티프니스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스트레칭이 효과적인데요. 특히 오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준비 운동 대충 하시고 운동하시다가 삐끗하셔서 염좌로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운동하실 때는 모닝 스티프니스를 해소하기 위한 척추 라인의 웜업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오전에 하는 웜업 스트레칭은 절대로 강한 패시브 스트레칭으로 진행하시거나 또는 반동을 주면서 진행하지 마시고 가장 안전하게 액티브한 능동적인 스트레칭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스트레칭을 할 때 더 이상 갈 수 없는 느낌이 드는 지점을 엔드필이라고 하는데요. 엔드필이 느껴지는 지점에서 유지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엔드레인지를 확보해 주시면 관절 안으로 관절액을 정상적으로 제공해 주면서 모닝 스티프니스를 없애고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오전 레슨을 위한 척추 웜업 스트레칭 루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닝 스티프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경추의 움직임부터 확보할 건데요. 일반적인 스트레칭과 같이 손을 이용해서 능동적으로 당겨주시지 않을 겁니다. 손을 이용하지 마시고 그냥 경추만 움직여주시는 걸로 하셔도 충분한데요. 모닝 스티프니스가 있으신 분들은 능동적으로 당겨주시다가 염좌 또는 좌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관절의 움직임만을 통해서 스트레칭 하셔도 충분합니다. 맨 처음 좌우에 있는 승모근을 이완시켜 주실 건데요. 좌우로 10초에서 15초가량 갈 수 있는 만큼의 가동 범위까지 가셔서 멈춰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당겨주시지 않는 대신에 반대쪽 손은 사선 아래로 길게 뻗어주셔서 어깨가 올라가는 보상작용을 막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좌우 동일하게 10초에서 15초가량 유지해 주시고요. 3회 정도 진행해 주셨다면 이후에 좌우로 10번 정도 움직임을 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모근 스트레칭이 끝나셨으면 고개를 앞으로 숙여주시는 굴곡 스트레칭을 통해서 경추의 신전근과 견갑거근을 이완시켜 주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정면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턱끝이 쇄골이 만나는 지점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지그시 숙여주셔서 경추 신전근을 15초가량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이어서 정면 바라보신 상태에서 좌측으로 30도 정도 바라보시고 다시 굴곡하시면서 견갑거근을 이완시켜 주실 겁니다. 다시 돌아오셨다가
정면으로 굴곡해 주시고 다시 10초 이상 유지하셨다가 다시 반대편 30도 바라보시고 다시 견갑거근 스트레칭 해주시는 순서로 3회 반복하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견갑거근에 단축으로 인한 문제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전에 강하게 스트레칭 하시다가 상해를 입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갑거근 스트레칭 하실 때도 강하게 늘려주시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움직임을 회복한다는 느낌으로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추의 신전근과 견갑거근 스트레칭까지 진행하셨다면 다음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목 뒤에 경추 7번과 흉추가 만나는 지점에 두시고요. 받침대 역할을 해주신 상태로 경추의 굴곡과 신전의 움직임을 안전하게 회복하실 건데요. 특히 경추의 신전에서는 통증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까지 가셨다가 다시 굴곡으로 돌아와 주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받침대 역할을 해주신 상태에서 다시 신전, 잠시 멈춰 주셨다가 다시 굴곡 동작으로 10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추를 뒤로 젖히셨을 때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경추 뒤로 지나가는 추골동맥의 압박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추의 신전 동작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과도한 경추의 신전 동작은 금기증으로 제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서비컬 로드 동작을 통해서 경추의 심부 굴근에 대한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추의 회전 가동성을 회복하실 차례인데요. 경추의 중립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 만큼 고개를 회전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흉추의 움직임을 최대한 제한시켜 주신 상태에서 경추의 회전에 집중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코끝이 어깨의 봉우리와 동일선상에 놓일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지금처럼 엔드필이 느껴지는 구간에서 10초에서 15초가량 멈춰주시고 다시 반대쪽으로 로테이션, 좌우 동일하게 10초에서 15초씩 유지해 주시고 3회 반복해 주실 건데요. 뻣뻣함이 심하신 분들은 5회까지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추의 굴곡과 신전, 외축 굴곡과 회전까지 모든 가동성을 회복하셨으면 다음은 흉추의 가동성을 회복하실 차례입니다. 흉추의 뻣뻣함이 유지될 경우에 경추와 요추의 힘 전달이 제한되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오전에 모닝 스티프니스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흉추의 가동성을 회복하신 후에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준비 운동으로 암서클을 이용하여 흉추와 관련된 어깨 관절과 전체적인 신경 스트레칭을 먼저 진행하실 건데요. 바로 서 계신 상태에서 양손을 양옆으로 뻗어주시는데 이때 손목은 항상 손등이 몸쪽으로 오게끔 당겨주시는 걸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농구공 크기에 바깥쪽 원을 그려주실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손목은 뒤로 항상 젖혀주시고 팔꿈치도 완벽하게 펴주신 상태에서 암서클을 해주셔야 합니다. 암서클을 10회 그려주시고 이어서 양팔을 조금 더 뒤로 이동하셔서 다시 10회 원을 그려주실 건데요. 이때 상완신경총을 포함한 팔로 내려오는 신경들이 많이 당기는 느낌이 드시면 제대로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손목은 뒤로 꼭 젖혀주시고 팔꿈치 역시 완벽하게 펴주신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 동작이 끝났으면 바로 흉추 웜업 스트레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닝 스티프니스를 위한 흉추의 스트레칭은 앉아서 진행하실 건데요. 양손 깍지 낀 상태에서 머리 위로, 가능하면 머리 뒤로 넘기시고 가슴을 활짝 피면서 흉추의 신전을 통한 가동 범위를 내주시고요. 이전에 우리가 경추도 이완시켜놨기 때문에 흉추의 신전을 돕기 위해 경추 역시 가볍게 하늘을 바라보는 정도로 신전 동작을 내주시면 흉추 신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시 정면으로 깍지 낀 손을 길게 뻗어주시면서 흉추의 굴곡 스트레칭을 진행하실 건데요. 최대한 뻗은 팔은 앞으로 밀어주시고 흉추의 뒷면은 반대 방향으로 서로 멀어지게 만들어주세요. 10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다시 중립으로 돌아와서 머리 뒤로 깍지 넘겨주시고 가슴 펴주시면서 흉추의 신전 스트레칭 해주실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요추는 최대한 고정해 주시고요. 흉추의 신전을 목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닝 스티프니스로 인해서 흉추의 신전 움직임이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때는 억지로 가지 마시고 머리 뒤로 넘긴 양손을 조금씩만 가벼운 반동을 이용해서 뒤로 넘겨주시면 흉추의 신전 움직임이
조금씩 확보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정면으로 길게 뻗어주시면서 흉추의 굴곡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흉추의 굴곡과 신전에 대한 스트레칭을 5회씩 진행해 주시고 3차원적인 흉추의 회전 스트레칭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흉추의 회전 움직임을 회복하실 건데요. 그대로 앉으신 상태에서 왼손 앞으로 뻗고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 오버그립으로 감싸잡고 오른쪽으로 흉추 회전하실 건데요. 이때 골반은 최대한 정면을 바라보도록 유지해 주시고 그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당겨주시되 팔꿈치는 구부러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 수 있는 범위까지 15회 진행해 주시고 손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로테이션 해볼게요. 처음 15회는 흉추가 회전할 때 경추도 함께 회전하도록 시선을 돌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후 15회는 경추와 요추는 정면을 바라보고 흉추만 단독적으로 아이솔레이션하게 회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흉추의 굴곡과 신전 그리고 좌우 회전까지 가동성을 회복했으면 다음으로는 요추와 천추 부위의 움직임을 회복하셔야겠죠. 다음으로는 요천추와 고관절의 움직임을 회복할 차례인데요. 해당 스트레칭은 디스크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칭 방법은 롱시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양발은 어깨 넓이로 넓혀주시고요. 발목은 몸쪽으로 플렉스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끝과 발끝이 만나도록 앞으로 전진하실 건데요. 갈 수 있는 만큼 가보세요. 자, 오전이기 때문에 관절이 뻣뻣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신 상태에서 10초 정도 홀딩해 주시고 이어서 위험하게 억지로 갈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고개만 아래로 떨궈 주실게요. 척추 라인이 전체적으로 당기실 텐데요. 그 상태에서 10초간 홀딩해 주시고 다시 고개 먼저 들어 주시고 셋업 자세로 돌아오셨다가 다시 갈 수 있는 만큼 전진해 보시면 이전보다 조금 더 가동 범위가 확보되신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다시 거기서 홀딩 하셨다가 동일하게 고개만 떨궈 주세요. 그렇죠? 자, 다시 10초에서 15초 가량 유지해 주시고 다시 고개부터 들어 주시고 셋업 자세로 이동해 주세요. 자, 지금과 같이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척추 라인과 고관절 신전근들이 안전하게 많이 늘어나 있을 텐데요. 한번 처음과 비교해 볼게요. 앞으로 갈 수 있는 만큼 한번 쭉 가보실까요? 쭉 가보시게 되면 처음과 같이 앞으로 전진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관절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상태로 운동을 바로 진행할 경우에는 필라테스의 효과가 떨어지는 건 물론 운동장애를 당할 위험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겠죠? 다음 웜업 시퀀스의 마지막으로 누워서 진행하실 텐데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 무릎을 가슴 방향으로 끌어안아서 감싸 주실 겁니다. 특히 요추의 과전만이나 골반의 전방 경사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장고를 후방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정 방법인데요.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양무릎을 감싸서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고요. 다시 풀었다가 다시 10초가량 감싸주시고요. 지금과 같이 3회 반복하신 후에 이어서 요추 회전 스트레칭 진행하실 건데요. 한쪽 다리는 펴주시고 한쪽 다리는 구부린 상태에서 반대손을 이용해서 무릎의 바깥쪽을 잡은 후에 반대쪽 지면에 닿게끔 눌러주실 겁니다. 이때 요추의 회전 스트레칭이 되는데 척추에 모닝 스티프니스가 있으신 분들 또는 척추 관절이 전체적으로 뻣뻣하신 분들은 반대쪽 어깨가 보상작용으로 지면에서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보상작용이 안 나오게끔 흉추는 반대로 고정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스티프니스가 심하셔서 많이 들릴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이 무릎과 어깨 부위를 가볍게만 엔드레인지까지 고정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동작을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닝 스티프니스가 심하신 분들은 반대편 스트레칭 하시려고 방향 전환하실 때 뻐근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동작 전환하실 때 천천히 진행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과 같이 보상작용 또는 가동 범위가 많이 제한되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패시브 스트레칭과 같이 억지로 강하게 눌러주지 마시고 어시스트만 해줄 수 있는 핸즈온 정도로만 방향만 잡아주시면 안전하고
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스트레칭을 통해서 천장관절과 고관절의 웜업을 진행할 텐데요. 허리 회전 스트레칭이 끝난 후에 이어서 다리를 사자로 만들어 주시고 무릎 뒤로 손 감싸 주시면서 가슴 쪽으로 당겨 주시는데요. 이전에 이상근 중 컨텐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 증상이 있으시거나 관절이 심하게 뻣뻣하신 분들은 절대로 요추가 말릴 정도로 당겨주시면 안 됩니다. 고관절이 120도 이상 굴곡되지 않을 정도로만 당겨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서 타이트한 느낌이 느껴지시면 그 지점까지만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오전에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엔드필이 느껴지기 전까지만 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15초 정도 진행하시고 반대쪽 이상근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양쪽 동일하게 15초가량 스트레칭 하시는 걸로 3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척추 라인을 모두 이완시킨 상태에서 고관절 이하, 하지의 뒤쪽 라인을 이완시키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위로 올려주실 거고요. 발목은 몸쪽으로 플렉스 해주시고 무릎도 완벽하게 펴주셔야 합니다. 다리를 내리실 때는 발끝을 포인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올리실 때는 발목을 몸쪽으로 플렉스, 내릴 때는 발끝을 다시 펴주시고 다시 올릴 때는 발목을 몸쪽으로 플렉스 해주시면서 근육과 신경이 스트레칭 되도록 10회 반복하시고요. 이어서 반대쪽 다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10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웜업이 안 된 상태에서 해당 동작을 하시게 되면 근육이 다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 라인을 모두 활성화시켜 주시고 마지막에 해당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요천추 부위와 고관절 라인까지 완벽한 웜업 스트레칭 루틴이 마무리됩니다. 자, 지금까지 모닝 스티프니스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오전 운동 전에 꼭 해야 하는 척추 웜업 스트레칭 루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관절의 정상적인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의 이점보다는 관절에 스트레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웜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오전의 웜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데요. 오늘 배우신 척추 웜업 스트레칭 루틴을 적용하셔서 오전 운동 효과를 최대로 증가시켜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전하시고 변화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